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법 제3조죠.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권리 능력에 대한 개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주체 이런 말도 나오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뭘까 이게? 지금 여기 뭐 권리 능력으로 써놨는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권리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또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권리 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 능력은 동시에 의무 능력이다. 그래서 뭐 권리 의무 능력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이제 구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이 판단 능력.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도 무효예요. 아까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도 무효라고 봤죠. 근데 의사 능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계약.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하고 단독 행위라고 하는데요. 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계약은 유효가 원칙이죠. 보통은 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게 맞아요. 계약을 처음부터 뭐 무효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유효로 보고 무효로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처럼 입증하는 그 취지대로 의사 무능력을 주장하면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치매 걸리면 그 치매를 우리 엄마가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 입장에서 이 치매 걸려서 이 엄마가 한 이 계약 무효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하나 찾아놨는데 치매를 앓고 있으면 의사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서 엄마가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제가 그 계약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치매 진단 자체가 곧바로 법률상 의사 무능력이나 심실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와 그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해야겠죠. 치매 정도가 심하면 어머니가 엉뚱한 계약을 했을 때 자식이 제가 나서서 무효라는 주장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뭐 지방법원 판례인데 군산지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가합 11030. 자, 매매 당시에 매도인이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엄마가 뭘 팔았어요. 보니까. 자, 계약 2년 전부터 치매 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에 계약 당시 임상 치매 척도가 중증도네요. 중증도 치매. 그 다음에 전반적 퇴화 척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중증도예요. 그 다음에 계약 후 만 6개월 만에 또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았어요. 초기 단계라면 뭐 좀 의사 무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다 대부분 중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걸 종합하면 장기간에 걸친 치매 상태 악화로 인해 매매 계약이 법률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이 뭐 부동산 매매일 것 같은데, 자, 이런 매매 계약을 이해할 능력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치매 초반기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의사 무능력이 없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은 이제 권리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권리 능력이 없는 것도 무효인데 핵심은 뭐예요? 생존한 동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권리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지금 권리 주체.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권리란 뭘까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우는 민법 3조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규정했죠. 일단 생존한 동안 이런 용어가 나와서 근데 뭐 이게 이제 법인에도
대충 적용이 되죠. 그래서 민법 제3조에 있어서 생존한 동안은 사람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를 의미하죠. 원칙은.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출생이에요. 출생. 이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태아예요. 태아. 태아를 오늘 배울 텐데 태아는 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출생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존한 동안. 이게 생존한 동안이죠. 요때에 권리 능력이 있는데 과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이게 뭐 매번 나오죠. 뭐 어느 시험이나 객관식은 뭐 단골이고. 자, 자연인은 출생한 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요때부터 출생부터 사망인데 과연 출생 전 단계인 태아가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건지 보시는 것처럼 출생 전이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또 계속 보실까요? 자,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죠. 출생 전이니까 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개별 사안에서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개별적으로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그 민법 3조에서는 출생, 생존한 동안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생존한 동안 생존은 출생을 전제하는데 민법을 보니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더라.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도 있더라. 이거를 이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개별 사안들, 개별 조항들이 있어요. 3조와 그 개별 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건지 이게 문제된 거죠. 그래서 민법 3조는 출생한 자연인을 권리 능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 사안에서도 태아는 최소한 살아서 출생돼야지 보호할 여지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 민법 3조에는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권리 의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이제 생존한 동안의 전제는 출생을 전제하는데 태아는 출생을 안 했죠. 그런데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민법에 곳곳에 있습니다. 요거죠. 여기 밑에 써놨는데 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결국 실무적으로는 당연하게 태아를 보호하는 이런 규정들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이걸 전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조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논의는 첫 번째, 사건 당시 태아여야 된다. 어떤 뭐 사건이 있었는데 태아여야 한다. 이건 뭐 태아를 왜 보호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사건 당시 태아이니까 이렇게 문제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출생할 것. 이건 3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호 규정이 있을 것. 원래는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태아는 3조에 따르면 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규정이 있을 것. 자, 이렇게 사후적으로 요건을 추출한 거죠. 민법에서 3조를 적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3조에 따르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곳곳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차후에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조하고 좀 다른 느낌. 그죠? 3조는 태아는 출생을 하지 않아서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주의, 개별 조항들, 그죠? 개별 조항들이 있더라.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 1, 2, 3, 뭐 4, 5, 6. 자, 그런데 여기에 법조문이 있는 게 있고 이 법조문을 보건대 이런 것도 보호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자, 다시 보죠. 자,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하는 것, 개별 보호 규정, 개별 보호 규정, 개별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개별주의는 개별 보호 규정. 자,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762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뭐 나중에 강의하겠죠 제가. 그래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서 이미 출생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문도 태아가 나중에 사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규정들이. 자, 그 다음에 상속도 이렇게 있어요. 상속의 순위, 천조, 사망.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한에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요 대습 상속은 요 상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습 상속이 법조문에 특별은 없지만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유류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 상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고, 피인지, 포태 중인 자의 인지. 지금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태아, 포태 중에 있는 자,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지를 당하는 거는 이렇게 가능한 거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아가 인지 청구권 있나요? 청구? 이건 없어요. 인지를 당하는 것만 되는 거죠. 인지를 스스로 청구하는 거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의 3조에 따라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유증. 보시면은 이게 유증 규정인데 여기 천조 사망. 뭐예요? 천조 사망 이거. 상속의 순위. 요게 여기로 가죠. 그래서 유증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뭐 법대에서 처음에 이런 거 배우죠, 보통. 저도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만. 자,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뭐 해제조건설. 여기 나오죠. 해제조건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용어로 뭐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아서 출생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면 그 이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거래 안전을 고려해서. 이게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죠. 왜요? 3조 때문에. 3조는 뭐예요?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살아서 출생해야지 그제서야 뭐예요? 권리 능력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상속이나 뭐 이런 데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데에서 태아가 살아있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태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 그런 보호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태아인 동안에는 3조를 고려하면 당연히 권리 능력이 없죠. 그런데 살아 출세하면 그 문제의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 문제 사건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그죠?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실무적인 입장의 판례예요. 자, 해제 조건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법조문하고도 맞지 않죠? 이게 뭐 학설이죠. 문제 사실이 생길 때 권리는 갖고, 이건 3조에 위반되죠. 3조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3조는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문제 사실이 생긴 때는 태아가 권리 능력이 있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사산되면 그 사산을 조건으로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태아인 동안은 법정 대리인이 뭐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제 조건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뭐 정지 조건이라는 거, 뭐 해제 조건이라는 거, 요 말을 차용해서 정지 조건설, 그다음에 해제 조건설,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죠.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에서의 조건은 뭡니까? 살아서 출생해요. 살아서 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데 소급한다는 말이고, 그죠? 여기서의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이 해제 조건에서의 조건은 뭐예요? 여기서 사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사산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의 뭐 성취되면 성취된 대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급할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3조까지 고려해서 소급한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를 볼까요? 정지조건설이죠. 대법원 764-1365. 뭐 이외에도 판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들이 가끔 있는데, 자, 이거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살아서 출생 전제하는 거죠. 이게 조건이죠. 여기서는. 아까 해제 조건서는 뭐예요? 사선이 조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는, 결국 이제 정지 조건서를 채택했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3조 때문에. 3조는 뭐예요?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존이 조건이고, 살아서 출생하면 그 조건 성취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냥 우리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 개념에 따르면 그때부터 조건 성취했으니까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3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렇게 학설이 이제 만들어준 거죠. 소급한다. 왜냐하면은 이 아까 본 그런 뭐 여러 그 태아 보호 개별 규정들이 소급해야지 해석이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태아의 권리 능력 인정은 보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개별주의에 따른다. 개별 규정주의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민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쭉 나열했는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유추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명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상속, 인지를 당하는 거, 그다음에 유증이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유추 적용되는 거. 대습 상속도 뭐예요? 상속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유류분도 상속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상속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천조제 3항이 유추 적용되어 대습 상속과 유류분은 태아가 보호된다. 다만 생전증여를 받을 수 없으며 위 생전증여 판례에 비추어 태아가 사인증여를 받을 수도 없다. 어쨌든 증여는 안 되는 거죠. 증여. 여기 증여 없잖아요. 그죠? 명문 규정에 증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전증여고 뭐 사인증여고 증여는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아는 피인지의 대상이 될 뿐 인지청구는 없다고 그랬죠. 피인지라고 인지를 당하는 건 되는데 인지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래요? 개별 보호규정 원칙에 따르면 3조에 따르면 뭐예요? 태아는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한 동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생 사망인데 이 앞이거든요. 이 앞에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건데 증여 같은 건 없잖아요.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제외되고, 저 인지도 피인지만 규정되어 있지, 그죠? 인지 당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지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이나 이런 법을 공부하실 때는 법률 규정 해석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우리가 특히 이제 법률 공부는 조문 공부예요. 조문과 판례 공부입니다. 학설에 너무 매몰을 들지 마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볼까요? 3조. 자,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권리 능력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의 주체는 뭐 자연인,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규정은 주로 이제 자연인을 규정한 걸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